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형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판교 연세의원의 대표 원장이고요. 그리고 판교 EM365 의원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저희 EM365 의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병원이고, 요새 최근에 어떤 개원가의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고,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의 또 개원가에서 근무하고 싶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셔서 개원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병원이 저희 EM365 의원입니다.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 경증 응급 환자는 맞는데 심하지 않은 응급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환자들의 진료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경증 환자들이 많이 응급실을 찾게 되고, 지금 현재도 더 심해졌죠. 최근에 여러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고, 그렇게 된 거는 그분들이 사실 응급실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몸은 아픈데 본인들이 중증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응급실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를 많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개원가에서 많이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응급의학과가 개원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응급의학과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응급의학과를 그런 환자를 보기 위해서 진료 과목으로 내세웠고, 그랬는데 제 예상과 맞게 많은 분들이 좋게 여겨주시고 많이 병원도 찾아주시고 그런 환자를 많이 치료했을 때 반응을 되게 좋게 봐주셨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외과적인 외상이거든요. 외상.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타박상, 열상, 화상 이런 가벼운 그런 외상들은 저희가 응급실에서 대부분의 진료 과목을 먼저 만나거든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인턴 선생님도 있고 레지던트 선생님도 있지만 응급실에 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게이트키퍼라고 그러죠. 응급실에 들어오시면 각종 과의 모든 환자들이 다 있죠. 그분들을 저희가 진료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어떤 진료들을 하고, 그분들이 중증이면은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병원에 어떤 다른 중환자실에 가시거나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생명 유독한 분들은 그렇게 치료가 되지만, 별로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하고 다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메이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적인 것도 저희가 가벼운 것들은 다 볼 수 있고 웬만한 과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데 1차 진료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성 기흉 같은 경우는 기흉의 정도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기흉이 너무 커서 심장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이 대혈관, 이 대동맥과 심장을 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호흡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미는데, 그렇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진짜 위험한 쇼크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도 일단 저희는 응급처치를 해서 보내긴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의원급에서 할 수 없는 응급처치긴 합니다. 저희가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이 구멍을 뚫는 거죠. 이 기흉이 있는 곳을 저희가 바늘이나 이런 걸로, 원래는 흉관을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의원급이니까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굵은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급한 불은 끄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산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119 구급대를 불러서 가기도 하고요. 그런 정말 위험한 경우는 119 구급대를 부르고, 그렇지 않고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동네 병원에서 끝낼 상황이 아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될 분들은 진료 의뢰서를 상세하게 잘 써서 이렇게 그쪽 응급실에서 환자를 맞이했을 때 정보 전달이 잘 돼서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분이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그런 게 잘 정보 전달이 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죠. 그런 게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개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 사망을 해서 안타까운 사망을 하거나 어떤 중증의 후유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게 응급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 응급의학과의 순수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지금 이제 벌어졌고 점점점 더 악화가 됐고, 그거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응급실 과밀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그런 환자분들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물론 밤도 새고 고생도 하지만 그 수많은 로딩에 고생을 하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했고 환자를 살린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본인의 진료로 살렸다는 그 자부심, 그런 걸로 많이 버텨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려워진 현실이 됐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응급실 과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로 더 그게 이제 심해졌었죠. 지금은 조금 코로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응급실에는 많은 분들이 몰려서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환자분들은 본인이 제일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중증도에 대한 어떤 좀 공감이 좀 어렵고 본인을 제일 좀 빨리 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컴플레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진료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나 무슨 복통이라든지 간단한 질환들, 타박상, 열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질환들은 사실은 동네 병원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중간에 중소병원으로 가느냐, 또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사실 애매해졌습니다. 1차 의료와 3차 의료, 1차 병원과 3차 병원 이렇게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 대부분 3차 병원으로 몰리게 돼 있고, 응급의료 관리료 이런 게 있어서 저쪽에 가면 비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개원가에서 많이 갈 수 이렇게 소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발효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는데, 병원가에서 1차 의료에서 소화를, 그러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고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싼 비용을 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병원인가 3차 병원의 진료를 보려면 반드시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만 이 3차 병원과 대학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어, 그렇게 정책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증 환자들이 개원가에서 봐야 될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진료를 보고 거기서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면 대학병원으로 가시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참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3차 병원의 진료를 원하시기 때문에 3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접수를 해놓고 저기서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진료 의뢰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역으로 진료 의뢰서를 써가지고 3차 병원 진료를 받게 해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정책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원가에서 응급의학과의 이런 급성기 클리닉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응급실에 가기 싫은 환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봐도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리료가 없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볼 수 있죠. 이게 개원가기 때문에 3, 4시간씩 기다리고 6시간, 심지어는 하루 이상 기다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저희는 동네 개원가기 때문에 많이 기다렸자 30분에서 1시간을 넘진 않습니다. 예. 그런 거랑, 그다음에 아무래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 중환자들이 있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직원들은 뛰어다니고 그런 데서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개원가에서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 조금 그래도 쾌적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응급의학과의 개원 모델을 제시하면서 응급실을 지켜야 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개원을 하러 떠난다. 그래서 응급실이 진료할 의사가 더 부족해진다. 그러면 더 과밀화가 심해지고 더 힘든 거 아니냐,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증 응급을 응급실에서 보지 말아야 될, 그냥 개원가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저희 2인3육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면 응급실에는 정말 중증 환자만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많은 환자를 보지 않고 정말 중증 환자를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그냥 개원가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 수가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돼서 수가를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어떤 수가, 뭐 이렇게 뭐 야간에도 열고 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이런 어떤 응급진료에 대한 어떤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그런 수가가 올라간다면, 훨씬 더 저희가 뭐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개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